네, 38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rightness of sounds means much energy in higher frequency, which can be calculated from the sounds easily. 자, brightness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of sounds 괄호를 묶으시고 소리의 밝음이라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much energy in부터 frequency까지 괄호 묶으시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더 높은 frequency. 너희가 frequent로 알고 있는 이 단어는 frequency 하면 명사형으로 빈번함이라도 되지만 주파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에 있어서 높은 주파수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문장 읽고 바로 이해되셨나요? 일단 소리의 밝음. 소리가 밝다라는 게 무슨 소리지? 자, 소리의 밝음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높은 주파수에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높은 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컴마 나오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세모로 묶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은 can be calculated. 너희는 calculate 하면 이게 계산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우리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From the sound. 소리로부터 아주 쉽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requency라는 것은 소리로부터 쉽게 계산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나오는 예시들을 좀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쌤은 물론 약간 좀 와닿는 거는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자, A violin has many more overtones compared to a flute and sounds brighter. 너희는 바이올린 다음에 헤즈 앞에서 끊으시고요. 바이올린은 더 많은 오버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버톤은 주어진 단어였죠. 톤은 톤인데 over, 더 높아진 음이니까 높은 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더 많은 높은 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pare to는 뭐뭐와 비교해 볼 때라는 뜻이 있죠. 뭐뭐와 비교하여. 그래서 어떤 것과 비교해서 플루트랑 비교를 했네요. 플루트와 비교를 해볼 때 더 많은 높은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도 이제 플루트는 아주 잠깐 배워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잘 안 돼서 포기를 했지만 플루트도 꽤 높은 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올린이 더 많은 높은 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너희 왜 바이올린 천재가 막 이렇게 연주하는 거 들으면 되게 다양한 음이 아래부터 위까지 쫙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되게 높은 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and가 나오고 sounds라는 두 번째 동사가 보이네요. 너희는 아까 has가 첫 번째 동사, sounds가 두 번째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높은 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곧 sounds brighter. 더 밝게 들립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높은 음은 다시 말하면 더 밝은 음이고 아까 더 밝다라는 것은 우리 주파수가 높다라는 거였잖아요. 이런 것을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딱 소리 들으면 아, 얘가 소리가 더 높네? 얘가 더 주파수가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An oboe is brighter than a classical guitar. 너희 오보는 오보에를 말합니다. 머릿속에 상상이 되신지 모르겠는데 자, 오보에라는 악기는 클래식 기타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훨씬 더 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and a crash cymbal brighter than a double bass. 그래서 너희 쌤도 이게 딱 들었을 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크래쉬 심벌 하면 우리 심벌즈처럼 우리 밴드 할 때 드럼 칠 때 심벌 보이시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심벌이라는 것은 더블 베이스라는 그 베이스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동사가 없어서 이상했을 거예요. 앞에 있는 똑같은 동사가 생략이 된 거죠. 앞에 있는 is가 요 사이에도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시들이 있구나. 어쨌든 밝은 음이라는 것은 더 높은 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obvious and indeed people like brightness. 그래서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indeed 하면 우리 사실상, 실제로 이런 뜻이 있죠. 실제로 사람들은 그럼 이런 밝은 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like brightness, 이 밝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약간 높은 음을 더 좋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왜 사람들은 밝은 음을 좋아할까? One reason is that it makes sound subjectively louder. 그래서 하나의 이유는 is입니다. 어떤 것인데요? that 이하입니다. 그것이 makes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sound subjective louder. 소리를 subjectively 하면 얘는 주관적으로 란 뜻이 있죠? 이거의 반대말이 우리 objectively. objective가 객관적인 거고요. 그거의 반대말인 subject가 나왔고 그것의 부사형인 subjectively가 나온 거죠.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더 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장 구조만 다시 좀 보시면 우리 make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louder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얘는 우리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해석을 할 때는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louder 부분을 사실 우리는 부사처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loudly, more loudly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매력적이지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밝음을 좋아하는 하나의 이유는 그 밝음이라는 것이 자 여기서 이시 이제 해석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brightness를 가리키겠죠. 그 밝음이라는 것이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큰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가 더 크게 잘 들리면서 사람들이 그 음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Which is part of the loudness war in modern electronic music and in the classical music of the 19th century. 그래서 한번 끊으시고 앞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 번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which 세모로 묶으시고 그리고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 앞문장을 가리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문장은 그렇게 밝음이라는 것이 소리를 좀 더 크게 주관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is part of the loudness wa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소한 표현이 있어요. loudness war 하면 얘는 말 그대로 전쟁은 전쟁인데 loudness는 소리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 전쟁? 혹은 음량 전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량 전쟁이라고 써볼게요. 음량 전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부터 끝까지 괄호 묶으시고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현대 전자음악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이 인이 나왔네요. 클래식 음악인데 19세기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음량 전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량 전쟁이 뭐냐면 진짜로 막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소리가 좀 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막 주파수를 올리고 이렇게 소리를 막 밝게 만들면서 서로 막 앞다투어 크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loudness war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현대 전자음악을 만들 때도 그랬고 19세기에 클래식 음악 만들 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밝은 소리를 좋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여기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과는 소리의 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밝은 소리가 뭔지 조금 생소했지만 사실 이거는 주파수가 높은 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람들이 밝은 음을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음악의 밝음이 소리를 주관적으로 약간 더 크게 louder를 적어주면 되겠죠. 더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방금 봤던 그 loudness war라는 거는 음량 전쟁이라고 하는데 약간 과도할 정도로 음량을 높이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All sound engineers know that if they play back a track to a musician that just has recorded his track and adds some higher frequencies. 자,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자, 모든 소리 엔지니어니까 음향 기사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모든 음향 기사들은
No,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that 이하 사실을. that 이하 사실에 다시 또 절이 나오면서 좀 길어졌는데 자, 이건 쌤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들이 play back a track 너희 play a track 하면 하나의 트랙을 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back이니까 다시 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틀어준다면 누구에게요? To a musician, 음악가에게. 근데 그 음악가가 뭘 한 음악가죠? 너희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있는 뮤지션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는 who로 고쳐도 되겠네요. That just has recorded this track. 이 트랙을, 그러니까 지금 들려주는 그 트랙을 지금 막 녹음을 직접 한 거예요. 녹음을 한 음악가에게 다시 그 트랙을 들려준다면, 그리고 너희는 play라는 동사 대신에 두 번째로 add라는 두 번째 동사가 나와 있네요. add some higher frequency.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높은 주파수를 추가해 준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온 사운드 엔지니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음향 기사가 다시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 음악가한테 지금 막 녹음을 마치고 딱 음악을 틀어줬는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더 높은 주파수를 더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The musician. 그래서 여기 if절이 일단 끝나고 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주어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음악가들이 immediately 아주 망설임도 없이 즉시 like the track. 그 트랙을 much better. 훨씬 더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좋아할 것이다. 우리 much가 훨씬이란 뜻으로 better를 꾸며주고 있네요. 훨씬 더 좋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디어 여기를 해석해야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음향기사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이거 지금 녹음된 이 트랙에 약간만 주파수 높여주면 음악가들이 되게 좋아하지 라는 것을 딱 봐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This is a short-lived effect. 그럼 이제 모든 음악가들이랑 이제 음향 기사들은 다 주파수 올리고 이렇게 소리 밝게 만들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short-lived effect. 이 짧게 사는 거죠. 이거는 단기의 효과, 단기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In the long run.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find such sounds too bright. 자,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자, 너희는 find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find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bright라는 형용사형이 나오네요.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다, 여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소리가 too bright. 너무 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소리를 너무 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해석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소리가, 여기서 그러한 소리가 가리키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한 소리라는 것은 앞에 나온 higher frequency를 추가한 높은 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은 없지만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면서 주파수가 높은 밝은 음이 되겠죠. 밝은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어떻게 너무 밝다. 이거 to가 들어가면 부정적이니까 너무 밝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So, it is wise not to play back such a track with too much brightness, as it normally takes quite some time to convince the musician that less brightness serves his music better in the end.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도 긴데 한번 지우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So, 그래서 it is wise not to play. 자, 그것은 현명합니다. 너희는 to play에 밑줄 치시는데 여기 앞에 not이 이렇게 to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to play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틀어주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100까지 하면 다시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미 해석을 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to 이하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진주어가 투부정사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such a track이니까 그러한 트랙을 with부터 끝까지 그러면 너무 많은 밝음을 가진 그런 트랙을 다시 틀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자, 그럼 뒤에 이유가 궁금하시죠? as를 네모 쳐보시고 여기 접속사 because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t normally takes quite some time.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여기서는 it takes time 하면 시간이 걸리다는 거잖아요.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할 때 it takes time to 뭐뭐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뒤에 투부정사를 해석을 하셔서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convince가 납득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 설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납득시켜요? The musician. 자, 너희는 목적어. 그 다음에 어떤 걸 납득시킬까요? that 이하 사실을. 그래서 여기 convince도 너희가 알고 있는 사형식 동사처럼 어떤 거에게 어떤 것을 납득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나왔고 납득시키는 내용 직접 목적어가 that 절로 나와 있네요. that 이하 사실을 납득시키는 거죠. 그게 어떤 내용이죠? Less brightness serves his music better in the end. 그래서 더 적은 밝음이 serve에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막 봉사하다, 뭐 음식 같은 것을 서빙하다, 제공하다. 하지만 다른 뜻으로 도움이 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에 도움이 되죠? 그의 음악에 훨씬 더 잘 in the end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적은 밝음이 그의 음악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잘. 언제? In the end.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음악에 더 적은 밝음이 더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을 음악가에게 설득시키는데, 납득시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한번 굳어지면 이게 바꾸는 게 원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높은 음은 아예 들려주지 마. 이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거 정리해 볼까요? 자, 그래서 아까 소리의 밝음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제로 그 음향 기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죠? 얘가 at some higher frequency 주파수를 높여주면 그게 소리가 밝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음악가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있죠? 음향 기사는 엄청 좋아할 거라는 거를 바로 알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short-lived effect 되게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하다. 나중에는 다 이게 너무 밝잖아 소리가 하고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럴 바에는 아예 not to play a track with too much 너무 밝은 음을 가진 그런 트랙은 들려주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higher frequency를 가진 다시 말하면 brightness를 가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유도 나와 있었죠? 결국에는 더 적은 밝음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소리의 밝음이라는 우리 좀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밝음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음악가들한테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39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cientists who have observed plants growing in the dark have found that they are vastly different in appearance, form, and function from those grown in the light. 네, 첫 번째 문장부터 좀 긴데요. scientist 다음에 who를 세모로 묶어주시고요. 관계대명사가 과학자들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인데 have observed 관찰을 해왔던 과학자들이네요. 이번엔 식물이 주제인가 봐요. 식물들을 관찰해왔던 과학자들은 근데 그 식물들이 어디에서 growing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식물들을 관찰해왔던 과학자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너희는 have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동사 표시해 볼게요. have found that 발견을 해왔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that을 네모로 묶으시고요. 자, 굉장히 처음부터 발견한 사실을 바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that 이하 사실이 뭐냐면 they are vastly different in appearance, form, and function.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까요? 그것들이 vastly, 아주 광범위하게, 자, 광범위하게 부사가 different를 꾸며주네요. 그것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어떤 것에 있어서? in부터 괄호로 function까지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1번 appearance. 자, 외모나 외관이란 뜻이 있고요. 2번 form, 형태죠. 그리고 3번 function, 기능에 있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자, 다른 게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건지 from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그 다른 대상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묶어보시고 from those grown in the light.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라고 지금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앞에 나온 plants와 동일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식물은 식물인데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고 grown in the light, 밝은 곳에서 자라난 그러한 식물들에 비해서 외관, 형태, 기능 같은 측면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앞에 나온 데이는 역시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건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나온 데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plants growing in the dark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자라난 식물들은 밝은 곳에서 자라난 식물들에 비해서 외관, 형태, 기능 측면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This is true even when the plants in the different light conditions are genetically identical and are grown under identical conditions of temperature, water, and nutrient level. 자, 그래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언제조차도, 심지어 이럴 때조차도, 그래서 심지어 언제조차도 그 식물이 in the different light condition, in부터 conditions까지 괄호 묶으시고요. 이 다른 빛의 조건에 있는 식물들이 are genetically identical. 자, 추가 조건을 얘기해 줬는데요. 이렇게 하나는 어둠 속에서 키우고 하나는 이제 밝은 곳에서 키운 이런 식물들이 심지어 genetically identical. 유전적으로 identical 하면 동일한 거죠.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쌍둥이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동일한 종의 그런 식물일지라도 역시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똑같은 식물이어도 빛의 환경이 다른 곳에 가면 결국엔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nd를 네모로 묶으시고 두 번째로 are grown under identical condition of temperature 어쩌고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요. 역시 동사에 표시해 보시고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할 때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re grown under identical condition. 자, 동일한 컨디션 하면 환경 조건 같은 걸 얘기하겠죠. 동일한 조건을 나머지를 다 줘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너희는 이렇게 괄호 묶어보시고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한 게 일단 온도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유지하고 물의 상태도 유지하고 그리고 nutrient level 하면 영양 정도가 되겠죠. 영양 상태 정도가 되겠죠. 영양 정도 그리고 물, 온도 같은 것을 동일한 조건에서 키워졌을 때도 역시 이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빛에 자란 식물과 어둠 속에서 자란 식물의 차이점이 뭐였죠?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외관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했는데 우리 appearance, form, and func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다를까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확실하게 이 실험의 어떤 뭐랄까요?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빛 외에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게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했어라고 하면서 요렇게 다른 조건을 설명을 했죠. 일단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식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온도, 물, 영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같은 조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이 다른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차이점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식물 관련된 표현들이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먼저 잠깐 공부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seedling. 자, 우리 seedling 하면 묘목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카틀리든 하면 얘는 떡잎이란 뜻이 있습니다. 루트는 좀 잘 알고 계시죠? 얘는 뿌리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stem 하면 얘는 식물의 줄기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elongation 하면 얘는 연장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 지금 길쭉하게 늘어나 있죠? 그래서 요 정도 표현은 이제 너희가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본문 읽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dlings grown in the dark limit the amount of energy going to organs that do not function at full capacity in the dark.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우리 시들링 하면 아까 봤던 묘목이란 어린 나무예요. 애기 나무. 묘목들은 근데 어떤 묘목들? grown이 앞에 있는 묘목을 이렇게 꾸미고 있네요. 어둠 속에서 길러진 묘목들은 limit, 제한합니다. 동사로 제한하다. 어떤 것을요? The amount of energy, 에너지의 양을 제한시킨대요. 어디로 가는? 자, 에너지를 going to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going to organs, 어떤 기관들로 가는 에너지의 양을 제한시킨다. 다시 말하면 줄인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기관이요? 역시 관계대명사 대시 기관을 계속해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That do not function at full capacity in the dark. 자, F부터 dark까지 괄호 꼽으시고요. function이 여기선 동사로 쓰였네요. 아까는 명사로 쓰였는데 기능하다로 해석하셔서 기능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줄인대요. 어떻게 기능하지 않는 거? full capacity라고 되는데 너의 capacity 하면 능력이란 뜻이 있죠? 능력을 꽉 찬 거니까 최대치, 그 능력의 최대치를 기능하지 않는 기관들로 보내는 걸 줄이는 거죠. 자, 어둠 속에서 최대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기관에 보내는 에너지를 제한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둠 속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많이 보내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like부터 예를 들고 있죠. roots까지요. 그래서 너희는 조금 어려운 단어였던 요 단어 카틀리든이라고 발음하시고 얘는 떡잎이란 뜻으로 사실 주어진 단어였어요. 카틀리든. 쌤도 굉장히 처음 봤던 단어예요. 그 다음에 root 하면 자주 봤던 뿌리란 뜻이죠. 그래서 떡잎과 뿌리와 같은 떡잎이나 뿌리 같은 것은 사실 밝은 곳에서는 잎이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뭐 광합성도 하고 이런 거 하고 뿌리도 그런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막 좀 더 많이 자라줘야 되나 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어둠 속에서는 별로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보내는 그런 에너지의 양을 줄입니다. 자, 엔드 네모 치시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럼 이제 대신에 어떤 걸로 그 에너지가 가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Initiate elongation. 자, 또 어려운 표현 나왔습니다. Initiate 앞에서 끊어보시고 자, Initiate은 시작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자, 이 표현도 조금 생소하셨죠? elong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어진 표현이었어요. long이란 단어가 중간에 보이는 게 보이시죠? 자, 얘는 연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연장? of the seedling stem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자, stem은 우리 줄기였으니까 그 어린 묘목의 줄기의 연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줄기가 막 길어지는 거예요. To propel the plant out of darkness. 그래서 너희는 to propel 뭐 하기 위해서 propel 하면 원래 추진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나아가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물을 out of darkness, 그 어둠으로부터 어둠 바깥쪽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줄기 연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쌤이 이걸 읽고 생각난 게 있었는데, 쌤이 예전에 그 베란다에 이렇게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식물을 키우면 자꾸 이렇게 잎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게 아니라 길이만 되게 쭉쭉 늘어나면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은 빛을 찾아서 어둠 속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지금 와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떡잎이나 뿌리 쪽으로는 에너지를 안 보내고 대신에 그 에너지를 줄기 쪽으로 많이 보내서 길이를 연장시키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한번 지우고 계속해서 해볼게요. In full light. 자, 그러면 완벽하게 충분한 빛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빛 속에서는 seedlings reduce the amount of energy they allocate to stem elongation. 그래서 아까라는 건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묘목은 줄이게 됩니다. 어떤 것을요? The amount of energy. 에너지의 양을 줄입니다. 자, 에너지 다음에 day가 또 나와서 연결이 잘 안 되시죠? 이럴 때는 우리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고 보시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allocate to stem elongation. 자, 그래서 여기서는 allocate라는 표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할당하다, 배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to stem elongation이라고 to 전치사구가 나와서 이게 이제 완벽한 건가 불완벽한 건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수거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allocate A to B. 그러면 얘는 A를 B에 할당하다, 배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A 자리가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앞에 있는 요 에너지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줄기 연장에 할당하는 그런 에너지의 양을 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막 줄기 쪽으로 다시 보냈었는데 이번엔 다시 빛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기관들이 이제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니까 이제 그 할당량을 줄이고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The energy is directed to expanding their leaves and developing extensive root systems.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배분이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자 여기서 그 에너지라는 것은 아까 줄기 연장에 할당했던 에너지가 되겠네요.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 에너지는 energy they allocate to stem elongation을 가리키겠죠. 그 에너지는 direct가 동사인데 지금 수동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direct는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be directed to 하면 어디로 향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우리 to를 전치사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동명사 ing가 나왔습니다. 자,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expanding their leaves. 그래서 잎을 확장시키는데 이제 잎도 막 키워야 되고 developing extensive root system. 그래서 이제 뿌리책에도 영양분 많이 흡수하려면 extensive 광범위한 root system 하면 우리 뿌리 체계잖아요. 뿌리 체계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한자어로 근계라고 우리 해석지에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뿌리 체계를 발달시키는 대로 이제 에너지가 향하게 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잎을 키우는 것과 뿌리를 키우는 걸로 이제 방향이 바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었고요.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는 묘목은 에너지 배분을 어떻게 한다? 아무래도 잎이라든지 뿌리 쪽으로는 별로 에너지가 필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에너지를 완전히 줄기로 딱 집중을 하면서 elongation, 우리 연장이란 표현이었죠? 연장에 힘을 쏟는다라고 했고, 자, 반대로 이제 빛이 충분해졌어요. 자, 빛이 충분해지면 다시 반대로 이제 줄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줄여요. 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다시 잎이라든지 뿌리 체계 쪽으로 많이 할당하게 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한번 지우고 마지막 문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good example of phenotypic plasticity.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긴 한데 여기도 역시 주어진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좋은 예시입니다. 어떤 것에? phenotypic plasticity. 자, 이렇게 묶어보시고 자, 요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어서 나와 있었는데요. 얘는 표현형 적응성 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phenotypic 하면 이 표현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것.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보통 형질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도 좀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성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 하면 원래 플라스틱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굉장히 가소성이 좋은, 바꾸기 좋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플라스틱시티라고 이렇게 명사형이 되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적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표현형 적응성의 좋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는데 이렇게 생물이나 식물 같은 것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잘 적응을 하고 그게 다 체계적으로 성질로 잡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The seedling adapts to distinct environmental conditions by modifying its form and the underlying metabolic and biochemical processes. 자, 마지막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데요. 이 묘목이라는 것은 adapt to, 너희 adapt to 하면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뜻이 있죠? 어디에 적응을 합니다? distinct environmental condition. 그래서 우리 distinct 하면 이게 별개의 서로 다른 이란 뜻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다른 이란 뜻이 있으니까 별개의 환경 조건들에게 적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별개의 환경 조건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빛의 조건이 다른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예시로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했죠. 묘목은 별개의 환경 조건에 적응을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부터 괄호로 by modifying. 자, modify 하면 얘가 수정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 있죠. 어떤 것을 바꾸다, 어떤 걸 바꾸면서 그것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뒤에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underlying 하면 우리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근원적인 이란 뜻이 있죠. 근원적인. 그 다음에 metabolic이라는 표현은 너희가 메타볼리즘을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신진대사에서 나온 형용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신진대사의라고 기억하시고 and biochemical 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생물과 관련된 거고 이건 화학이니까 생화학적인 어렵죠? 생화학적인 과정 processes. 그래서 자 이게 어떤 걸 이제 포괄할 수 있냐면 앞에 나왔던 뭔가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가는 건 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발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좀 변화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underlying metabolic process 그리고 biochemical process가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문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용을 앞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묘목은 별개의 환경 조건에 적응을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의 형태나 근원적인 신진대사 또는 생화학적인 과정을 바꿈으로써 별개 환경 조건에 적응을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자, 마지막 문장을 정리한 건데요. 일단 우리 좀 어려웠던 phenotypic plasticity. 자, 이 표현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표현형 적응성.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묘목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은 이렇게 environmental condition. 환경 조건이 여기선 예시로 빛의 조건이 달랐죠. 그렇지만 다 adapt to 적응을 한다 이런 조건들에 그리고 그 적응을 하는 방법은 form, metabolic and biochemical process를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쌤이 해석을 한 것처럼 형태, 신진대사, 생화학적 과정 같은 것을 바꿈으로써 환경에 다 잘 적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38번, 39번 해설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어려운 표현들이 많았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안녕.